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의 오랜 질문, 바로 상황인가,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의 고유한 특성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리학이 정말 전부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리학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정신질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리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 심리학은 임상, 상담, 산업 및 조직, 사회, 성격, 인지 및 생물 심리학 등 굉장히 넓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적 학문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 기준으로 무려 총 56개의 분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 사람이 자리를 만들까? 우리는 종종 정치인의 변한 모습을 보며 이런 논쟁을 합니다. 자리가 문제다, 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심리학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논쟁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성격일까요? 심리학의 두 거대한 분야가 이 질문을 놓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바로 상황의 압도적인 힘. 이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이죠. 사회심리학은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상황의 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환경, 권위자,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같은 외부 요인이 우리의 행동을 강력하게 결정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우리는 왜 권위에 복종하는 걸까요? 이는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 즉 선생은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방의 학생. 사실은 연기자에게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참가자가 주저하면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는 내가 책임지니 계속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참가자 중 무려 약 65%가 위험 경고 표시가 붙은 최대 450V까지 전압을 올렸습니다. 이는 밀그램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권위자의 존재라는 상황은 평범한 사람도 비도덕적인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의 의견은 어떻게 개인을 지배하는지 애쉬의 동조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대원은 한 명의 진짜 참가자를 연기자들 사이에 앉히고 명백히 답이 보이는 선분끼리 맞추기 과제를 줍니다. 연기자들은 순서대로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며 다수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70%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명백히 잘못된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여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틀린 답을 따르게 할 만큼 다수의 의견이라는 상황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 이는 성격심리학의 관점입니다. 성격심리학은 상황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에 주목합니다. 핵심 주장은 우리 각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행동을 이끄는 고유한 내적 특성, 즉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주장에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고 맞서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성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성격심리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이론인 성격의 5요인 모델, 즉 BIGO 또는 OCAN 모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모델은 사람의 성격을 5가지 핵심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실성은 계획적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셋째,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활력을 얻는 정도를 말합니다. 넷째, 친화성은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성향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신경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느끼는 경향을 말합니다. 성격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격심리학은 개인의 특성을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D-3이라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도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지만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침대에 누워 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행동이 단순히 상황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황 대 성격. 그래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50여 년간 이어진 이 논쟁의 결론은 한쪽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둘 다이며 바로 그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상황이 행동을 유발한다 또는 성격이 행동을 유발한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식은 상황과 성격의 상호작용이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는 서로를 증폭시키고 영향을 주며 최종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일까요? 상황만 본다면 중간고사 기간이고 점수가 떨어지면 용돈이 깎이는 압박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만 본다면 성실성이 높고 완벽주의적이며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 둘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상황이 높은 성실성과 불안이라는 성격과 만나 밤샘 공부라는 행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상황과 성격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이해와 더 나은 삶을 선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뿐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의 관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공감입니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게 되죠. 둘째, 성장입니다. 나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환경, 즉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며 우리 자신,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